자, 호흡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죠. respiration. 자,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어디서 생성하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이 되죠. 자, 여기는 해당 과정과 그 다음에 TCA와 전자전달계 이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자세하게 기타 세부적인 것은 이 뒤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포도당이 있어요. 자, 포도당은 해당 과정에 처음에서 뭐로 변하냐면 과당 2인산으로 변합니다. 과당 2인산. 자, 과당에 인산 두 개가 붙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ATP가 소모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ATP가 처음 과정에서 소모가 된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과당 2인산은 뭐로 되냐면 피루부산으로 됩니다. 피루부산. 글씨를 조금 작게 쓸게요, 여기는. 자, 피루부산은 탄소 3개짜리니까 이 피루부산이 몇 개로 되냐면 2개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자, 피루부산으로 되면서 이때 몇 ATP가 나오냐면 2ATP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 이쪽 피루부산이 만들어질 때도 2개의 ATP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NADH도 하나가 나옵니다. NADH. 자, 이쪽에도 마찬가지 NADH가 하나 나온다. 자, 그래서 이 ATP가 소모가 되고 이 ATP 2개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4ATP가 만들어진 거겠죠. 4ATP가 만들어졌으니까 결국은 이 ATP 순수하게 얻은 거죠. 자, 이 피루부산은 이제 어디를 뚫고 들어가야 되냐면 이쪽에다가 그림을 그릴 텐데 카메라 안 따라와도 됩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이제 세포질 안에 드디어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바깥막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는 상당히 주름이 져 있죠. 이렇게. 자, 대략 이렇게 주름이 지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쪽 위에는 마찬가지 주름이 져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그냥 일자로 그려볼게요. 자, 이거는 바깥막이고 안쪽막이고 여기 막간 공간이죠. 그리고 이 안쪽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 기질이라 그러죠. 매트릭스. 자, 그래서 TCA 회로는 매트릭스에서 일어나는데 이 피루부산이 이 매트릭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로 변해야 되냐면 활성 아세트산으로 변해야 합니다. 자, 활성 아세트산. 자, 이거는 아세트산은 뭔지 알죠? 아세트산은 탄소가 2개짜리죠. 그죠? 피루부산은 탄소가 3개짜리고 활성 아세트산은 탄소가 2개짜리니까 당연히 이때 뭐가 떨어져 나와야 되냐면 CO2가 떨어져 나오겠죠. 그죠? 자, 이쪽에는 CO2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 자, 그 다음에 CO2가 떨어져 나오는 것에서는 항상 NADH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는 것. 자, 그리고 활성 아세트산이 되려면 이쪽에 뭐가 붙냐면 코엔자임 A 하고 이렇게 하고 SH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코엔자임 A에 시스테인기가 있죠. SH가 있는데 요 S기에 아세트산이 붙는 거죠. 그래서 코엔자임 A에 아세트산이 붙으면 활성 아세트산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활성 아세트산으로 변했습니다. 자, 활성 아세트산으로 변해야만 이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활성 아세트산으로 변한 다음에 자, 이 녀석은 이제 이쪽으로 가서 세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옥살 아세트산이 있죠. 옥살 아세트산. 자, 옥살 아세트산은 마찬가지 탄소가 4개짜리입니다. 이 옥살 아세트산과 활성 아세트산이 합쳐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시트르산이 되죠. 시트르산. 자, 시트르산은 보통 청양 음료에 많은 것들. 자, C2가 4개가 합쳐졌으니까 탄소 6개짜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최초에 생기는 물질이 시트르산이기 때문에 이 회로를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요.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요. 자, 시트르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탄소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자, 탄소가 6개짜리인데 복잡합니다. 자, 그러나 이쪽에 COOH 그 다음에 이쪽에도 COOH 이쪽에도 COOH. 자, 요거는 뭐냐면 카르복식이죠. 카르복식이.
그래서 카르복시기가 몇 개냐면 3개죠. 트리. 그 다음에 C. 이쪽에 띄워볼까요? CARBOXYRIC. 트리 카르복실릭. 그 다음에 에시드. 이렇게 얘기해서 카르복시산이 3개다는 뜻으로 TCA 회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장 흔하게 부르는 게 TCA 회로이고요. 자,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발견한 사람이 뭐 크랩스인가 보죠.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크랩스 회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TCA 회로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시트르산은 보통 청양음료에 많은 신맛을 내는 그런 물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서 전달을 해준 옥사라세트산의 활성화탄에 붙으면 시트르산이 되면서 여기 있는 코엔자임 A는 다시 이렇게 와서 다른 것들을 안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겠죠. 운반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시트르산은 노란 걸로 계속 합시다. 시트르산은 뭐로 변하냐면 알파의 케토기를 가지고 있죠. 케토, 글루, 타르산 이렇게 얘기하죠. 알파 케토 글루 타르산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될 때 요거는 탄소가 5개짜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져나갈까요? 이산화탄소가 하나 빠져나가고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곳은 반드시 NADH가 생긴다. 자, 그래서 NADH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뭐로 변하냐면 숙신산으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와서요. 숙신산으로 변하죠. 자, 숙신산은 마찬가지. 이제 여기부터는 전부 다 탄소가 4개짜리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려면 여기 뭐가 빠져나가야 되냐면 탄소가 하나 빠져나가고, 탄소가 빠져나가면 NADH가 하나 나온다. 자, 그리고 나서 특이하게 여기서 가장 많이 빠져나오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하나, ATP가 하나 더 만들어졌다. 자,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이때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ATP와 그 다음에 이때 TCA에서 만들어진 ATP는 전자전달계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ATP죠. 자, 그렇게 전자전달계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ATP 하나, 다른 피로부산이 하나 더 산화되면 둘, 그 다음에 해당에서 둘, 요 네 분자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렇게 얘기하죠.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자, 어쨌든 숙신산이 되고, 이 숙신산은 다시 한번 뭐가 되냐면 푸마르산이 되죠. 푸마르산. 자, 요것도 마찬가지 탄소 4개짜리고요. 자, 요때 조금 FADH2라는 약간은 에너지가 부족한 녀석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푸마르산은 다시 뭐로 되냐면 말산으로 되죠. 자, 이 말산은 다시 옥사라세트산으로 되면서 여기에 뭐가 떨어져 나오냐면 NADH라는 강력한 환원력을 가진 녀석이 튀어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이 앞쪽에서, 자,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되는 과정,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해당 과정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해당 과정이란 뜻은 요거는 글루코라이시스, 요거는 풀어 헤친다는 뜻이고, 요건 포도당을 얘기하죠. 포도당을 산산이 조각내다 이런 뜻인데, 사실 그냥 해당 과정은 피루부산까지만 우리가 해당 과정이라고 칩시다. 자, 여기부터 피루부산부터 활성화세트산이 만들어지는 거는 사실 세포질에서 만들어졌는데, 편의상 피루부산이 활성화세트산으로 변하는 거, 그래서 TCA로 들어가는데, 피루부산이 활성화세트산으로 변하는 단계부터 우리는 TCA로 칠 겁니다. 그래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지는 데까지가 해당. 그 이후에부터는 전부 다 TCA 회로다. 이렇게 구분을 지읍시다. 자, 그렇게 해서 TCA가 끝나고 나서, 자, 여기 있는 이 NADH는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되냐면 전자전달계로 가야 되겠죠. 자, 이쪽으로 갑시다. 전자전달계는, 자, 여기는 수소를 펌프하는, 뭐 사실은 구멍은 없는데 이렇게 한 번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자, 요런 미토콘드리 안쪽막에 이런 효소가 있다고 합시다. 요 이름을 NADHQ 리덕타제인데 환원 효소라고 합시다.
환원 효소. 자, NADHQ 리덕타제 환원 효소가 콱 박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자가 있죠. 저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유비퀴논 이렇게 얘기합시다. 유비퀴논.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냐면 또 통로가 있죠, 그죠? 이렇게 펌프질 할 때 수소가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시토크롬 C가 있죠. 시토크롬 C라는 물질이 있고요. 자, 시토크롬 C를 환원시켜주는 효소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토크롬 C 리덕타제 환원 효소. 글씨 잘 안 보여도 작게 쓸게요. 시토크롬 C 환원 효소. 자, 그 다음에 시토크롬 C를 산화시키는 효소가 이쪽 뒤에 또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가 있겠고요.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있겠고. 요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시토크롬 C, 요거를 산화시키는 거죠. 산화효소. 자, 물론 이런 효소들은 요 안에 더 세부적인 단위로 세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책마다 다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세분화는 책마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도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뭐 최종적으로는 사이토크롬 A, 사이토크롬 A3 이렇게 구분을 하는 책도 있는데 이렇게만 해 놓읍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쪽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ATP 합성 효소가 있죠. 이렇게 있겠고 이렇게 있겠고 여기 작은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수소가 빠져나오는 ATP를 만든 거예요. 이걸 가지고 ATP 합성 효소 이렇게 얘기하죠. 자, 카메라 이쪽으로 잘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TCA나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NADH가 있어요. NADH. 자, 이 녀석은 어디다가 전자를 주냐면 여기 NADHQ 환원 효소한테 전자를 주고 자신은 이렇게 NAD 플러스가 산화되어서 다시 TCA로 돌아가서 전자를 뺏을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에너지가 충분한 전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서 유비퀴논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녀석은 뭐를 바깥쪽으로 펌프질 합니까? 이쪽에 있는 매트릭스에 있는 수소이온을 이쪽으로 펌프질을 하겠죠. 두 개를 펌프질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래도 아직 에너지가 충분한 이 전자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유비퀴논이 시토크롬 C 환원 효소로 연결해 주고요. 자, 이 녀석은 전자는 여기를 통과하고 시토크롬 C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에너지로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를 바깥쪽으로 펌프질 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수소가 또 바깥쪽으로 펌프질을 했어요. 자, 아직도 시토크롬 C에 있는 이 전자는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시토크롬 C 산화 효소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자, 여기 있는 전자는 두 개의 전자는 이제 에너지가 거의 바닥 상태죠. 그죠? 자, 이렇게 오고 이 녀석은 산소랑 결합을 하죠. 2분의 1 O2. 그래서 우리가 산소가 필요한 이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수소이온과 합쳐져서 뭐를 만들죠? 최종적으로 H2O라는 물을 만들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시토크롬 C 산화효소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마찬가지 또 수소를 두 개를 펌프질을 했습니다. 자, 이때 나온 이 수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막 사이에 있는 수소들은 다시 ATP 산화효소를 빠져나오면서 그 힘에 의해서 ATP를 만듭니다. ATP를 만들고요. 당근 ADP와 인산 하나를 붙여줘서 ATP를 만들겠죠. 자, 다른 수소도 여기를 또 빠져나오면서 또 ATP를 하나 만들고, 자, 다른 수소도 이쪽을 빠져나오면서 ATP를 또 하나 만들겠죠. 따라서 NADH
이 녀석 하나는 몇 개의 ATP를 만들 수 있다? 3개의 ATP를 만들 수 있다. 자, 여기에 강력한 환원력을 가진 전자는 ATP 합성 효소를 통과하면서 3ATP를 만들 수 있죠. 자, 요때 요 ATP 합성 효소를 수소가 통과하면서 ATP를 만드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화학 삼투설 이렇게 얘기하죠. 화학 삼투설. 자, 화학 삼투설이라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 차이에서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할 때 ATP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죠. 자, 그렇게 해서 되고요. 자, 이쪽에 조금 삐꾸 같은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FADH2. 자, 이 녀석은 어디에다가 전자를 전달하냐면 NADHQ 리덕타제에서요. 요 뒤쪽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래서 FADH2는 전자를 요 뒤쪽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앞에 펌프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비퀴논을 거쳐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펌프질을 하나 하고, 자, 이쪽으로 간 다음에 펌프질을 하나 했으니까, 자, 이 녀석은 수소 4개를 펌프질을 한 턱이고, 자, 이 녀석이 나올 때는 ATP가 2개밖에 안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요. FADH2는 펌프질할 수 있는 뒤쪽으로 전자를 전달해 준다. 따라서 FADH2는 2개의 ATP밖에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당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하나만 좀 추가를 해봅시다. 이 피루부산이 이제 뭐로 되냐면 젖산으로 되죠. 자, 발효는 뒤에 가서 다시 정리할 텐데요. 이 피루부산이 충분한 산소가 있으면, 자, 이쪽으로 봅시다. 충분한 전자 수용체인 산소가 있으면 세포질 내로 들어와서 산화가 될 텐데, 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NADH를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없겠죠. 이게 전자전달기로 가서 빨리 처리가 된 다음에 NAD 플러스로 되어서, 자, NAD 플러스로 되어서 이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소모가 되고, 자, 이 NAD 플러스가 수소를 뜯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과정이 되풀이 돼야 되는데, NADH가 많으면 처리가 문제가 됐죠. TCA 전자전달기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피루부산에다가 어떻게 될까요? 수소를 주고, 그 다음에 자신은 NAD 플러스로 산화가 된 다음에 다시 피루부산을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이쪽에 해당 과정이 당분간 빠르게 돌아가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피루부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네요. 피루부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C 탄소 하나에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CO가 있고, 자, 이렇게 여기 피루부산이라고 합시다. 피루부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탄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COH H, 그 다음에 COO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젖산이거든요. 젖산과 피루부산의 차이는 수소 2개가 여기 추가로 더 붙은 거죠. 따라서 피루부산에다가 수소를 붙여서 젖산으로 만든 다음에 당분간 빨리 해당을 돌려서 이때 생성되는 이 ATP를 사용을 할 목적이죠. 그래서 빠르게 달리기를 하거나 그럴 때 젖산이 근육에 축적이 되어서 삼투압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근육이 땡기는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냐면 무기호흡. 자, 산소를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걸 유기호흡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우리 ATP 관계만 한 번만 정리합시다. 자, 해당해서요. 카메라 밑에 잡힐 수 있겠죠. 자, 해당해서 기질 수준의 인산화에서 만들어진 게 EATP겠죠. 그죠? 그 다음에 NADH가 몇 개가 생겼냐면 2개가 생겼죠. NADH. 자, 요게 몇 개가 생겼냐면 2개가 생겼죠. 그죠? 자, 그러므로 요거는 ATP가 몇 개가 해당이 됩니까? 6개의 ATP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해당해서 만들어지는 총 ATP는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산화가 될 경우 6ATP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TCA로 갑시다. 자, TCA로 해서 피루부산이 몇 개 만들어졌었죠?
피루부산이 두 개 만들어졌는데 피루부산 한 분자를 먼저 따져봅시다. 피루부산 한 분자가 산화되면 여기 봅시다. 카메라 따라오세요. 살살. 하나, 둘, 셋, 네 개의 NADH가 생겼죠. 자, 네 개의 NADH. 자, 이쪽 따라오시고 FADH2가 하나 생겼죠. FADH2. 자, 그 다음에 피루부산 하나가 산화될 때 기질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근형 ATP는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요거는 얼마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요거는 4, 3, 10이니까 12개의 ATP에 해당이 되고, 자, 요거는 얼마죠? 2ATP에 해당이 되는 거죠. FADH2는 2ATP밖에 안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총 만들어질 수 있는 피루부산 한 분자가 TCA 전자전달기를 통해 산화가 되면 15ATP가 생성이 되겠네요. 자, 또 하나의 피루부산 한 분자가 마찬가지 과정에 의해 산화되면 15ATP가 만들어지므로, 자, 그러므로 총 ATP는 요거 두 개랑, 자, 2ATP, 6ATP 하면 이건 얼마가 되죠? 8ATP죠, 그죠? 그러니까 38ATP가 되겠죠. 자,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돌아가면서 NADH가 두 분자가 나왔었죠. 그 NADH는 조금 다른 경로를 걷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 그 NADH는 해당 과정이 계속 돌아가려면 해당 과정이 계속 돌아가게 되려면 NAD 플러스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가 돼야 된다. 비록 에너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자, 두 번째는 이 NADH하고 NAD 산화 형태 플러스는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할 수 없죠. 자,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녀석들은 다른 물질의 전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운반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곤충의 비행근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글리세롤 포스페이트, 글리세롤 인산 셔틀버스 알죠? 글리세롤 인산 셔틀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요 말까지는 몰라도 되겠죠. 자, 그래서 곤충이 비행근 같은 경우는 NADH는 어디다 전자를 주냐면 디히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 자, 디히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에다가 뭐를 주냐면 전자를 주겠죠. 이렇게. 자, 지금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을 거쳐서 NADH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녀석은 여기에 주고 NAD 플러스로 이렇게 될 텐데 앞으로 그냥 NADH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물질이 되냐면 글리세롤 3인산이 되겠죠. 글리세롤 3포스페이트. 자, 이 글리세롤 3인산은 미토콘드리아의 바깥막은 자유롭게 투과할 수 있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바깥쪽 막은 자유롭게 투가 들어가므로 이 녀석은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바깥쪽 막이 있겠고요. 자, 여기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 자,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이 있죠. 매트릭스. 저 요 안쪽을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라 그러고 요게 안쪽 막, 그 다음에 요게 바깥쪽 막 이렇게 합시다. 자, 요 안쪽 막에는 뭐가 있냐면 요 안쪽 막에는 이렇게 효소가 하나 매달려 있죠. 안쪽 막에 있는 요 효소의 이름을 이쪽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요 효소의 이름을 글리세롤, 포도당이 반으로 나뉘어진 거죠. 글리세롤 탈수소 효소라고 합니다. 디하이드로게나제. 자, 글리세롤 탈수소 효소에 조효소격으로 뭐를 가지고 있냐면 FAD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리세롤 3인산은 바깥쪽 막을 자유롭게 뚫고 들어와서 안쪽 막은 들어가지 않고
여기 FAD에다가 전자를 준 다음에 요 글리세롤 3인산은 전자를 준 다음에 다시 뭐로 바뀌냐면 디히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가 되어서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 디히드록시 아세톤 포스페이트는 다시 세포질로 가서 NADH에서 전자 두 개와 수소 두 개를 받아서 글리세롤 3인산이 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전자를 주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겠죠. 자, 이때 NADH에 있는 전자는 글리세롤 탈수소 효소의 FADH로 와서 여기에 FADH2로 이렇게 환원을 시켰죠. 자, 요 FADH는 누구한테 전자를 주냐면 전자 전달계의 유비퀴논 또는 퀴논이라고도 하고요. 자, 유비퀴논이나 퀴논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겠죠. 자, 유비퀴논한테 전자를 전달해 주므로 이 녀석은 몇 ATP를 만드는 거죠? 첫 번째에서 펌프질을 못하므로 이 녀석은 결국은 2ATP밖에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NADH에 있는 전자는 FADH2로 전달이 되면서 2ATP를 에너지를 만들게 되었다.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으로 와서 결국은 해당 과정 TCA 전자전달계를 거치는 경우 곤충의 비행근에서는 총 ATP는 총 36ATP라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었고요. 자, NADH에 있는 전자를 FADH2로 옮겨주면서 전환하면서 사실은 1ATP를 손실한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막대한 에너지의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곤충의 비행근 같은 경우는 항상 ATP를 높은 농도로 유지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이쪽 비록 미토콘드리아 기질 안쪽에 있는 NADH 농도가 높더라도 전자와 수소를 전자를 요 안쪽으로 운반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없다면 NADH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36ATP인데 에너지 2ATP는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농도 구부에 거슬러서 전자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 요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요쪽 옆에 거를 다시 보면 완벽히 이해 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심장이나 하트, 간, 리버. 자, 심장이나 간 같은 경우는 요건 이제 무슨 셔틀이라 그러냐면 말레이트, 말산, 그 다음에 아스파르트산, 셔틀 이렇게 얘기하죠. 말산, 아스파르트산 셔틀. 자, 이 물질에 의해서 이제 전자가 운반이 되니까요. 자, 이쪽에 뭐가 있냐면 NADH가 지금 세포질에서 생긴 NADH가 있습니다. 자, 이 NADH는 미토콘드리아로 배달이 되려면 무슨 물질을 이용하냐면 옥살 아세트산을 이용합니다. 자, 옥살 아세트산이 뭐로 변하냐면 말산으로 변하죠. 자, 우리 TCA에서 말산이 옥살아세트산으로 되면 NADH가 나왔듯이 거꾸로 옥살아세트산이 말산으로 되려면 이렇게 NADH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수소 두 개 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바깥쪽 막이 있고, 그 다음에 안쪽 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매트릭스 기질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산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말산은 이제 NADH는 미토콘드리아 막을 절대 투과할 수 없죠. 그러므로 말산으로 변화되어서 그 안에 있는 전자는 어디로 가냐면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 기질 안으로 이렇게 운반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기질 안으로 와서 이 녀석은 뭐로 바뀝니까? 다시 옥살 아세트산으로 바뀌죠. 자, 옥살 아세트산으로 바뀌면서 전자는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NAD가 받아서 NADH로 되었겠죠. 뭐 TCA 사이클의 일부니까요. 자, 이 옥살 아세트산은 바로 또 바깥쪽으로 나가면 좋은데 문제는 이 녀석이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옥살 아세트산은 자,
자, 이 옥살아세트산은 아스파테이트라는 자, 이거 아스파르트산으로 합시다. 한글로 하니까 길어서요. 자, 아스파르트산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바뀌려면 아미노기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 더 이렇게 암모니아를 붙여야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되면 이 녀석은 드디어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해서 자유롭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의 옥살아세트산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당연히 이때는 아미노기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녀석은 다시 NADH에서 전자를 받아서 말산을 거쳐서 옥살아세트산이 되면서 NADH로 전달을 해주고, 아미노기를 받아서 아스파르트산이 된 다음에 다시 옥살아세트산이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이제 전자를 운반해 주는데, 자, 이때는 옥살아세트산, 말산, NADH, 옥살아세트산 이 과정이 아주 가역적이라고 하죠, 그죠? 자, 가역적이라는 의미는 이쪽이 세포질 쪽이 농도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쪽이 농도가 낮아야지만 이런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서 미토콘드리아 안쪽으로 전자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깥쪽의 농도가 NADH 농도가 낮다, 그러면 반대의 과정이 있고 여기 있는 NADH를 미토콘드리아 기질로 전달해 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곤충의 비행균 같은 경우는 이쪽이 미토콘드리아 안쪽에서 NADH 농도가 높아도 FAD의 전자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농도가 9배에 거슬려서 전자를 운반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높은 농도의 ATP 에너지를 유지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죠? ATP 하나에 손실이 있어야 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세포질에 NADH에 대한 NAD+, 자, 이 농도가 높아야지 된다. 자, 높아야지 이쪽으로 운반될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세포질의 NADH가 농도가 높은 경우 정상적으로 38 총 해당 과정 TCA 전자등을 거치면 38 ATP라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농도 9배에 거슬리지 않고 농도 기울기로 운반이 되므로 심장이나 간에서 NADH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로 운반이 될 때는 절대 에너지 손실이 없다. 자,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